전세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서민이 되기 위한 좋은 제도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전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월세 산다 그러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좀 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매달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해서 전세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는 전세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요. 이 전세를 발판으로 나중에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은 전세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전세 세입자로 계속 눌러 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전세를 들어갈 때 내가 가진 돈과 대출을 받아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3억짜리 전세에 들어간다. 그런데 내 돈이 한 1억이 있고 전세 대출을 2억 받아서 들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전세 대출을 갚아 나갑니다. 원래는 이자만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계속 갚다 보니까 한 4년 후에 다 갚았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3억의 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3억을 가지고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25평의 전세를 살았는데 한 33평으로 가고 싶어. 33평의 전세가를 보니까 대략 한 4억 5천 이 정도 돼. 그럼 우리가 3억이 있으니까 1억 5천을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2억을 대출 받았었는데 1억 5천이니까 생각보다 이번에는 좀 이자 부담도 덜하고 쉽게 갚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다시 전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면서 전세 원금을 또 갚아가게 되죠. 물론 이런 과정이 나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점점점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하기를 권장했었고 우리는 그게 정답이라고 보고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 4년, 8년 지나고 나면은 그 뒤에 집값이 더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전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면, 물론 아예 처음에 목돈이 없을 때는 전세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되는 목돈이 모이면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거주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월세로 거주하면서 내가 모아둔 3억으로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미리 사두는 거죠. 그 방법을 이제 제가 아주 예전부터 방송 초기부터 이제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부기장이랑 같이 비행을 하면서 그 부기장이 김포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억짜리 전세,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돈 1억, 그리고 이제 처가에서 해주신 돈 1억, 그리고 본인 2명이서 모은 돈 1억 합쳐서 이 3억 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은 투자할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 3억짜리 전세를 빼고 그 3억을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저희는 어디서 거주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억짜리 전세면은 대략 한 3천에 100만 원 이 정도 월세에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세에 100만 원씩 내고 거주를 하고 이제 그 3억으로 서울의 중심지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을 했는데 월세 100만 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월급이 한 600 정도 되죠. 근데 거기서 100만 원 월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500 받나 600 받나 큰 차이는 없다. 그냥 내가 운동 배우는데 와이프랑 둘이 운동 배우는데 한 3, 40만 원씩 한 7, 80만 원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 돈이다. 그리고 월세를 살고 그 돈으로 3억이면은 한 마포에 이제 전세 끼고 좀 오래된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다음 비행 때 또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만났는데 마포에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세 끼고 산 거죠. 그 당시 한 7억짜리 되는 집을 자기 돈 3억 정도 들어가고 4억 정도 전세를 끼고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김포에서 한 10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했다. 이게 투자라는 게 내가 좋은 곳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뒤에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그 이제 마포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인테리어를 싹 해서 이사를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집 가격이 그 당시에는 6, 7억이었지만 지금은 한 10억, 11억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출 받은 돈으로 세입자 4억 내주는 거는
10억, 11억짜리 집에서 대출 4억은 나와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돈을 내주고 본인들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고 한 4억 대출 받았다고 치면은 요즘 이자로 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죠. 그 전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서 김포에 월세를 살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내면서 본인 집에 10억짜리, 11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례를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전세로 계속 안주해서 그전에는 3억짜리 전세였는데 조금 더 넓혀서 뭐 4억짜리 전세로 간다던가 이렇게 했으면은 계속 김포에 전세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이제 조금 월세로 고생을 했지만 남들이 또 월세 산다 그러면 좀 놀리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마포에 10억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대출이 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출이 있습니다.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출 한 푼도 없이 산 사람은 뭐 연예인 아니면 뭐 코인에서 대박난 사람, 그리고 최근에는 홈쇼핑 굉장한 유명한 쇼호스트가 뭐 전액 현금으로 뭐 100억짜리 집을 샀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런 사람들이나 대출 없이 사는 거지 강남도 보면은 다 대출이 있습니다. 많지 않을 뿐인 거지 그 집값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가진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어느 정도 돈이 모일 때까지는 전세를 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의 이자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월세로 환산하다 보면은 월세 비용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초반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목돈을 모을 때까지는 전세로 살고 그 뒤에 내가 목돈이 생겼으면은 이 목돈으로 전세를 넓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에 전세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살던 곳이 익숙하잖아요. 그곳에서 월세로 전환한 다음에 그 돈으로 보증금을 최대한 이제 좀 뺐잖아요. 그 돈으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은 뭐 갭 투자죠 이게. 그런데 갭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갭 투자를 여러 채 하는 게 나쁜 거지 내가 내 집 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 지금 평균 집값이 13억인데 13억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돈을 모아서 사야 된다면은 13억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은 그 돈으로 내가 미래에 살 집을 좀 가격을 픽스해 두는 거죠. 정해 두는 거죠. 미리 사놓고 또 돈을 모으면은 거기에 이제 세입자한테 돌려주고 본인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하면은 갭 투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거죠. 지방에 어디 내가 내려갈 것도 아닌데 저기 어디 뭐 요즘 전주가 핫하더라 그러면 또 전주 가서 뭐 갭 투자 해놓고 집값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게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유념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좀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전세에 안주하지 말고 결국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